흔히 위대한 발명가 뒤에는 그를 알아본 천재적인 군주가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15세기 조선에선 어쩌면 그 반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세종대왕이 단순히 한 명의 천재를 후원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스토리가 딱 이렇죠. 위대한 왕이 있고 그 왕이 신분이 낮은 천재, 장영실을 발탁해서 함께 나라의 운명을 확 바꾸는, 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아는 이 신화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 시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세종이 풀고 싶었던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거였어요. 농사의 절대적이고 또 국가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이 시간과 날씨를 왜 우리 스스로 측정할 수 없는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대신 세종의 팀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자경루,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였죠. 아니 15세기에 기계가 알아서 종치고 북을 울려서 시간을 알려준다니 당시 기술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나게 정교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맞서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표준 강우량계인 치구기를 발명합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 발명이 유럽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장영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종은 양만 학자부터 무신, 심지어 노비 출신까지 사회 모든 계층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진짜 어벤져스 같은 팀을 꾸린 거죠.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983년에 일본에서 나온 과학사 자료를 보면요. 15세기의 조선의 주요 과학 성과가 무려 21개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던 명나라는 4개, 일본은 단 1개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이 차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런데 세종의 비전은 하늘의 시간을 재는 과학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의 문제, 즉 백성들의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는 더 공정한 사회를 꿈꿨어요. 그의 다음 혁신은 바로 세금 제도였습니다. 당시 조세 제도는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었어요. 세금 걷는 관리 맘대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부패가 끊이질 않았고 농민들의 등골은 휠 수밖에 없었죠. 세종은 이런 주먹구구식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법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역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라고 할 만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려 17만 명에 달하는 관리부터 농민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거죠. 그렇게 탄생한 공법이라는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먼저 전국의 땅을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매년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9등급으로 또 나눠요. 그러니까 땅의 잠재력과 그 해의 실제 결과를 조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아주 객관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뚝딱하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국민들 의견을 묻기 시작해서 법이 딱 시행되기까지 자그마치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신중하게 또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과학혁명에 이렇게 거대한 사회개혁까지. 아니, 도대체 한 명의 리더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세종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철저한 능력주의였습니다. 세종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믿었어요. 배경이나 학연, 지연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 그는 스스로를 프로젝트 매니저, 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로 생각했습니다.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연주자들을 잘 조율해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왕의 역할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루는 동안 세종은 평생 극심한 안구 통증과 허리 통증, 당뇨병으로 추정되는 병까지 정말 온갖 질병과 싸워야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토록 놀라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세종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자경루나 치구기 같은 물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인재들이 마음껏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의 문화, 즉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천재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선가 나타날 외로운 천재 한 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위대한 설계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